150년 전 고전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벌써 6번이나 리메이크가 된 영화입니다. 이번 작품은 무려 7번째죠. 이런 영화는 많지 않습니다. 좋은 소재의 이야기는 시대에 따라 다른 시선과 다른 해석이 필요하죠. 그리고 현재는 어느 때보다 PC주의와 페미니즘 문제가 화두인 시점입니다. 좋은 시기와 좋은 감독이 만났습니다. 참고로 전 원작과 어떠한 리메이크작도 본 적이 없는 맹탕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네요. 기대되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영화보다 리뷰를 작성하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영화 제작 기초에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그레타 거윅 감독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현대 영화 시장에는 많은 여성 감독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비중으로 따지면 아직 적지만 계속해서 늘어가는 건 부정할 수 없죠. 그럼에도 거장이다 라고 생각되는 여성 감독은 손에 꼽힙니다. 피아노라는 걸작을 남긴 제인 캠피온,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유명한 노라 에프론,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허트로커의 감독 캐서린 비글로우. 많이 떠오르진 않지만 분명히 있죠. 그레타 거윅은 이들을 이을 초대형 유망주입니다. 유망주라는 말도 이젠 어울리지 않죠. 레이디 버드와 작은 아씨들로 이미 영화계의 트로피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그레타 거윅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감독입니다. 여성의 섬세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공감하고 감정을 흔들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군가에겐 초반부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많은 인물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중 조 마치가 극을 이끌고 있지만 능동적으로 사건을 끌고 가진 않아요. 동생이 몸이 아파서 고향으로 가야 되는 수동적인 상황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매인 맥, 에이미, 베스에게도 일정량의 설정이나 목표를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초반부 전개보다는 설명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과거의 사건과 교차되다 보니 더욱 늘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교차점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인물들의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의 배우가 같고 플래시백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러한 방식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감각적이고 고급스럽다 생각해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조금 불친절하고 간접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초반부가 누군가에겐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인물들의 앙상블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 각기 다른 매력과 인물 군상을 가졌고 그들을 묶는 매개체가 혈연이에요. 가장 본질적이고 누구나 이해 가능한 부분이죠. 설명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관객들은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또한 강한 악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모성으로 존재하는 인물도 없고요. 모두가 선한 착한 영화예요. 인물에 대한 감독의 배려가 돋보이더라고요. 마음 편하고 행복한 이야기죠. 원작의 요소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굉장히 영리하게 사용해요. 그리고 잘 묶인 만큼 갈등이 드러났을 때 이야기가 힘을 받습니다. 로리를 사이에 둔 에이미와 조 마치의 갈등이 그렇죠. 관객들은 이 두 자매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한 번의 갈등이 존재했죠. 이것은 다가올 갈등의 확장을 위한 사전 준비였습니다. 후반부에서 조는 로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에이미와 로리는 모르는 상태죠. 결국 조는 청혼의 편지를 빨간 우체통에 넣고 에이미와 로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결혼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조는 이들을 축복해주죠. 이 부분은 캐릭터보다 관객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관객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갈등을 지켜봐야 합니다. 초등학생 때 연애 상담을 들어주는 기분이죠. 사실 저 남자는 다른 애와 사귀고 있는 걸 아는데 내 짝은 계속 저 남자가 좋다고 떠들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셋은 친해요.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영화에서 아이러니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그 아이러니를 가장 우아하고 비극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련으로부터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조 마치는 이러한 비극을 겪으면서 완전한 여성으로서의 자립성을 가집니다. 작가로서의 삶에 전념하고 학교를 세워 교육자가 되죠. 나머지 인물들도 다 변화를 겪습니다. 로리와의 관계에서 항상 조의 그늘에 가려진 에이미는 자격지심을 이겨내고 결국 로리와 결혼하게 되죠. 진정한 사랑을 택했지만 재정적 문제를 겪던 매그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초반 캐릭터의 설정이 견고하다 보니 인물의 변화는 쉽고 명확합니다. 이 영화에서 그리는 페미니즘은 굉장히 이상적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결혼한 매그에게 빈곤이라는 현실적 위기를 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은근히 이 부부가 대화하는 게 감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화가를 꿈꾸던 에이미도 결혼을 하죠. 엄마이자 아내인 로라 던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선한 인물로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 영화의 최대의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결혼과 아내로서의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 영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모독하지 않죠. 이 영화에선 2명의 여성상이 확실히 나오죠. 그리고 그 둘 중 하나를 같이 폄하하지 않아요. 또 그 시대에서 받았던 여성의 차별과 시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거침없고 저돌적이에요. 또한 많은 여성 영화들이 하고 있는 실책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 영화든 페미니즘 영화든 뿌리는 영화예요. 도화지에 페미니즘이라는 글자를 써둔다고 페미니즘의 뜻을 품은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술적 완성도를 지녀야 하는 거죠. 몇몇 여성 영화들을 보면 울분을 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차별의 사례들이 나열되죠. 그것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도 나열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누군가에겐 큰 공감을 살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영화적 허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야기가 전개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한 인물이 지정된 시간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을 겪게 된다는 자기성의 문제로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영화는 서사 속에서 여성을 녹이고 있습니다. 영화가 아닌 사례집을 만드는 실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균형 감각은 감정보다 기술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에서 나옵니다. 감독은 감정에 젖어 날카로운 시선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죠. 이 영화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려 한 영화와는 다릅니다. 여형사 2명이 뛰어다니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 대학생 졸업 작품만도 못한 영화와는 다르죠. 제가 원작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150년 전 고전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물론 훌륭한 각색 또한 한몫했겠죠. 감독님께서 사랑에 집착한 여성인물은 지겹다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삶의 일부라는 건 영화에서 드러나더라고요. 하지만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각인된 영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의 연기가 훌륭했습니다. 시얼샤 로넌은 시종일관 빛나고 플로렌스 퓨의 연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미드소마에서 마스크가 좋은 배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연기는 그 이상이더라고요. 회화를 보는 듯한 촬영과 미술도 좋았습니다. 해변의 조와 베스의 대화 장면은 미장센은 돈이 다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더군요.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기초의 작은 아씨들 적정가는 12,000원입니다. 초반부의 전개가 느슨하고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물을 통해서 큰 감동을 느낀다는 분들의 말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